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대변을 잘 못 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비는 흔하게 겪는 것들이지만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변비의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은 음식물에 찌꺼기를 담고 있으면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대변을 밖으로 몰아냅니다. 수분을 재흡수해서 대변의 굵기, 크기도 조절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변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회 이하, 일주일에 3회 이상 보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횟수와 무관하게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정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변비는 일주일에 대변을 3회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대변을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3개월 동안 지속이 된 경우를 만성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가 만성화되거나 심하면 복통, 가스참, 아랫배가 벌룩해지면서 더부룩함, 치질이나 항문 출혈 등이 생기고 심지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심해집니다. 보통 변비가 심하면 대변의 독이 장으로 재흡수된다고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대장정막은 변비가 있다 할지라도 수분만을 흡수하면서 독성 물질에 대한 방어작용을 나타냅니다. 다만 장점막에 염증이 있는 장누수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합병증인 거대 결장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변비에 식이섬유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성 식이섬유만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를 심하게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도 적당량은 변비에 도움이 되지만 수분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변 용적을 과도하게 키우면서 딱딱하게 만듭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잡곡과 말린 나물류, 고구마 등에 많습니다. 옛말에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경우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변비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물을 충분하게 마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를 예로 들면 무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무 말랭이로 많이 먹으면 변비가 심해집니다. 그러나 생무에는 수분이 많아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식이섬유와 함께 진액성분이 대변을 무르게 해서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역시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되고 많이 먹으면 대변 용적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변비가 심해집니다. 따라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대변을 무르게 합니다. 실제로 물에 녹는 것이 아니라 물과 잘 섞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잎채소, 과일, 해조류 등 수용성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한간에 생고구마 1개와 키위 1개를 먹으면 변비의 직방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의 적절한 조합인 것입니다. 변비에는 살구, 포도껍질, 복숭아, 라즈베리, 딸기 등 소르비톨이 함유된 과일도 좋습니다. 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면서도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으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골반 기저근에 문제가 있어도 변비가 생깁니다. 골반 기저근은 항문 관략근 등 골반 안쪽에 위치해서 비뇨생식기나 허리 건강에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면 아랫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 변비가 유발됩니다. 여성들의 경우 요실금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소변을 참듯이 케겔 운동을 하면 골반 기저근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변비약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변비약에만 의존하면 습관성 변비가 생깁니다. 이를 게으른 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장이 변비약에 적응되어 있어서 변비약 없이는 장이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비약을 끊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집니다. 마치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혈압약을 중지하고서 혈압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이유와 같습니다. 양변기도 변비를 유발합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배변을 보는 자세는 장을 압박해서 배변을 쉽게 보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변기를 사용하면서 변비가 있다면 앞에 벽돌 높이의 상자를 놓고 위에 발을 올려서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왼쪽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에 걸치고 몸통을 왼쪽으로 뒤트는 자세는 하행결장과 직장을 압박해서 배변이 보다 수월하게 나옵니다. 한의학에서는 변비를 실비와 허비로 구분했습니다. 실비는 건장하면서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비이고, 허비는 허약하고 냉하면서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빈혈이 심한 여성이나 노인성 변비도 모두 허비에 속합니다. 그러나 허비에 함부로 설사를 시키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체질적으로 보면 태음인은 습열, 소양인은 음화나 초열, 소음인은 기체나 허안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처방되는 약물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태음인 변비에는 대왕과 망초, 소양인은 생지황이나 석고, 소음인은 치실이나 당귀 등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소음인에게 대왕을 처방하면 변비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복통설사로 고생을 하면서 변비는 심해집니다. 변비의 지압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꼽 양쪽에 있는 천추혈을 지압하면 좋습니다. 천추혈은 대장을 주치하는 혈자리입니다. 특히 신경성 기체변비에는 손목에 있는 지구혈, 복통이 나타나는 변비에는 손목의 합곡혈, 조혈한 경우에는 발목 안쪽에 있는 조회혈, 비위 기능이 막힌 경우에는 내관혈이나 태백혈이 좋습니다. 혈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추혈은 배꼽에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붙여서 그만큼 떨어진 자리, 천추혈입니다. 왼쪽에도 천추혈이 있고 배꼽이고 오른쪽에도 천추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혈입니다. 지구혈은 손목에서 팔꿈치 쪽으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구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있는 솟아오른 부위가 바로 합곡혈입니다. 조회혈은 발목 안쪽에 있는데 안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가 바로 조회혈입니다. 내관혈은 안쪽 손목에서 팔뚝 쪽으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진 부위, 바로 이 부위가 내관혈입니다. 태백혈은 엄지발가락 안쪽에 있는데 엄지발가락 안쪽에 이렇게 솟아있는 관절을 지나자마자 움푹 패인 곳이 바로 태백혈입니다. 꾸준히 지압하면 어느새 변통이 될 것입니다. 가정요법으로 생들기름도 좋습니다.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윤장작용이 있어서 특히 여성들이나 대장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인성 변비에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소주잔 1잔 정도의 들기름을 마시면 좋습니다. 대변 상태에 따라서 용량이나 횟수를 조절합니다. 다만 가볍게 한 번만 볶아서 짜는 맑은 노란색을 띠는 생들기름이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말 못할 고민으로 대놓고 치료하기도 민망해합니다. 변비가 있다면 우선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약물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대장의 기능이 회복된다면 변비도 사라질 것입니다. 변비는 말 못할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변비 없는 쾌적한 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